안녕하십니까. 세종스포츠 정형외과 김진수입니다. 스테판 커리가 보조기도 차고 코어라든지 힙,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키운 다음에 그해 우승을 했죠. 그래서 정말 스테판 커리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합니다. 근데 그때도 잠시 이제 발목을 삐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우승을 한 이후에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스테판 커리의 발목을 완벽하게 믿지를 못하겠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더 고용합니다. 란슬렛 펜폴드라고 하는 호주의 이제 스포츠 의학자인데요. 이 스포츠 의학자는 굉장히 리커버리에 대한 것들의 이제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와서 이제 보고 나니까 스테판 커리가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 해에 굉장히 운동량이 많고 하니까 이 운동량들의 조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커리에게 GPS라든지 이런 걸 부착을 시켜가지고 운동량 그리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얼만큼 회복을 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커리의 그 운동 시즌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가 저희가 알고 있던 73승을 한 그해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73승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플레이오프에서 커리랑 다른 선수들이 부상을 당해서 탈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펜폴드가 얘기하기는 저희가 그 73승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즌 중에 선수들을 역시나 많이 혹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시에는 프론트에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사실 플레이오프 때 부상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이 펜폴트의 어떤 운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듀란트가 골든스테이트에 와가지고 2016-17년도를 우승을 하고 2017-18년도도 우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스테판 커리가 사실 나이키를 신다가 또 언더아머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내용이 있던데요. 커리가 나이키와 재계약을 하는 시즌에 스테판 커리와 그 재계약을 할 때 스테판 커리임을 스테프 하이픈을 쓰고 온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삐져가지고 나이키와 해지를 끊고 언더아머 계약하게 된 큰 이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언더아머가 좀 더 많은 액수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시그너처 슈즈를 바로 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 때문에 커리가 언더아머로 옮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근데 언더아머는 다행히 커리가 발목을 잘 삐니까 하이탑, 높은 발목의 신발들을 만들어 가지고 커리한테 제공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시즌에 이제 커리2라고 하는 신발을 만들었는데 이 신발들이 또 커리가 우승까지 하게 되면서 신발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팔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화 관련된 것들 중에서는 커리가 이제 하이탑을 신지만 사실 꼭 하이탑이 발목을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로우탑이라고 하더라도 발목에 트위스팅을 잘 잡아주는 신발들은 하이탑이 아니라도 발목에 부상을 잘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커리도 사실은 보조기를 착용하기 때문에 이런 하이탑의 신발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로우탑에다가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발목 가동 범위를 좀 더 증가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커리 시리즈가 4탄에서 5탄으로 넘어갈 때 하이탑 버전들을 없애고 로우탑 버전들로 바꾸면서 신게 됐고 현재로서는 커리 시리즈 전부 다 로우 시리즈들로 이제 나와 있게 되고 좀 더 커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 그리고 많이 뛰는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좀 더 런닝화와 가깝게 신발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커리가 루키 시즌 때는 잘 뛰었는데 소포모어 시즌 2년차 시기에 살짝 발목을 한번 삐면서 그 이후에 발목을 계속 삐게 됩니다. 근데 제가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해 보면 삐었을 때 인대가 끊어질 정도의 손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능적인 문제였었는데 바로바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재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첫 번째 부상이 있었을 때 한 1, 2주 정도 그런 기능적인 불안정성들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발목의 근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코어라든지 힙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을 좀 더 한 2주 정도 키우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기능적 불안정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커리가 이렇게 발목으로 고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있고 1차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수술로 들어가기 직전 그 전에도 이제 기능적인 평가들을 해서 좀 더 이런 재활들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커리가 2차 수술까지도 마무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재활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그 재활을 조금만 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짐에서 살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선수들의 공통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 스테판 커리 이런 선수들이 다 트레이너들이 평가할 때 그 선수들이 운동하지 않을 때는 짐에서 산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근력들을 키우는 그런 노력, 그런 끈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퍼포먼스 다이렉터, 케케 라이스가 와서 이런 근육을 키워준 거, 그다음에 펜폴드 같은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들이 와가지고 GPS로 그 선수들의 운동량을 관리하고 리커버리를 관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스테판 커리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당시에 우승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골스 왕조를 한번 만들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사실 듀란트가 부상을 당하고 또 톰슨도 부상을 당하고 하면서 조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성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톰슨도 이제 복귀를 하고 해서 점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스테판 커리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